창업TV 온라인 카운셀링의 오늘 주제는요, 나의 광고,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광고를 지금 4월 8일차 교육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광고로 배우셨고, 그리고 상위 노출에 대한 지마켓 옵션의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뤘는데요. 광고라고 하는 부분에 지난번 광고 교육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런 거였죠. 광고 해도 되냐? 나 해야 되냐? 두 번째는 효율이 안 나오고 광고비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러한 광고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거, 브랜드이죠. 우리 덕주 시장님이 좀 말씀해 주실 건데, 이 브랜드가 뭔가요? 브랜드는 뭐 본인 상품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나이키, 뭐 삼성 이런 것도 브랜드지만 보통 이제 자기가 만든 것도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우리 덕주 시장님 브랜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돼요? 그 브랜드를 내가 얼마나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인지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로그 분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로그를 그 분석을 할 때 제일 처음 보는 게 신규 방문자 수, 그 다음에 재방문자 수, 이렇게 두 가지를 봐요. 그 얘기는 내가 매일매일 광고를 하는 이유는 신규를 내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재방문 숫자가 같이 성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맨날 내가 보는 게 신규가 예를 들어서 100클릭이면 재방문자 숫자가 뭐 20, 이게 계속 누적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20이라고 하는 쪽으로 내가 더 많은 고객을 넘기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나를 좀 기억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기억시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기억되기 쉽게. 그래서 뭐 흔히들 얘기하는 아이덴티티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색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글자를 로고화 시켜서 그 형상을 기억시키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강력한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을 시켜갖고 사람을 되게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이제 주입을 시키는 이런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판매하는 이런 폼들 있잖아요. 폼들. 뭐 지마켓, 뭐 옥션, 다음 11번가 뭐 등등등 사이트들이 막 있는데, 그 사이트들의 내 상품을 표현을 할 때 이게 어디가 어떻게 보이냐라는 거야, 고객한테. 그럼 고객들이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럼 어느 요소에다가 내가 뭘 설치해놔야 사람들은 나를 잘 기억할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로그 분석 결과에 대표 명사가 당연히 가장 뭐 마이크 뭐 이런 것들, 카메라 이런 대표 명사가 당연히 인입이 가장 높아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아래로 로그에 그 많이 들어온 방문객 숫자의 순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한 3순위 정도, 그러니까 서브 키워드 바로 다음 내 브랜드명이나 모델명이 뭔가가 노출이 이렇게 들어오는 인입량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거야. 한 번쯤 로그를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을 하려면 어디에다 무슨 장치를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광고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차장님은 어디에다가 놓으면 좋다라는 좀 의견이 있으세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 상품이 브랜드로 강화시킬 수 있는 상품이냐가 먼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뭐 볼펜 하나 판다라고 해서 브랜드로 강화시켜서 노출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품의 각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죠. 그러니까 일반 단가가 되게 저렴한 거 위주로 파는 상품인데 뭐 브랜드를 뭐 강화시키긴 좀 어렵잖아요. 그게 또 군집을 형성하면 가능해요. 군집가, 그쵸. 그런 문구용품 뭐 이런 식의 군집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여러 개의 잡화들, 단가가 좀 저렴한 상품들을 취주로 판매하신다라고 하면 그게 브랜드로 강화돼서 고객들이 검색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송곳 하나 구매하는데 그거를 무슨 송곳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품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일반화되는 나의 특수성에 의한 상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브랜드라는 거는 우리가 생성을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그 흔히 우리가 로고라고 하는 브랜드 로고 BI입니다. BI를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BI를 통해서 상표권 등록과 우리가 패키지의 인쇄. 이게 어려우면 우리 그 폼블러 뭐라고 하죠? 스티커. 요거로 제작해서 붙여도 돼요. 붙이고 나서 그걸 마켓에 브랜드 등록 요청을 하셔서 브랜드가 형성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페이지에는 이 디자인 로고가 반드시 텍스트 한글 텍스트와 함께 상단부에 배치가 돼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게 추가적으로 내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내 상품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상품명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상품에다가도 받고 그쵸. 상품명에도 받고 뭐 이거 얘기하는 거죠. 브랜드 등록도 하고 그죠? 상세 페이지에도 녹이고. 이 얘기를 왜 이걸 하냐면 그 결국에는 광고비를 어느 정도 효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효율을 나오게 내가 이걸 만들려면 그냥 일반 명사에다가 계속해서 광고를 하면은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출이 되는 거야. 결국 그렇죠. 신규 방문자 대상으로 광고를 하게 되니까. 맞아요. 근데 내 재방문을 높이고 계속 나를 기억하고 뭐 예를 들어 내가 뭘 샀어. 대형차장이 저한테 갑자기 형님 그거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거 어디에서 샀어? 라고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이거 나 이거 어디 거야? 라고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이름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광고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하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품에다 박으면 좋고 뭐 상품에다 못 박으면 처음에 이제 받기는 좀 힘드니까 금형을 다시 떠야 되니까 상품에다 못 박으면 스티커라도 작업을 해서 인쇄물을 이제 붙여라 뭐 이 얘기를 한 거고 마지막에 이제 상품명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 안에도 좀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억되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로고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보통 그게 없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랴부랴 그걸 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죠, 조금은. 그렇죠. 네. 그렇죠. 마케팅이 어느 정도 시작부터 이렇게 쫙 이름을 가지고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바이럴도 힘들고 계속 명사에다가 뭘 하려니까 노출 값이 되게 높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이런 게 이제 조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방금 제가 상품을 런칭하고 상품을 등록할 때 이제 상표권도 등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많이 생각하시는 게 상표권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처음부터 뭐 무리하게 상표권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성공할 줄 잘 모르는 상태도 있잖아요. 이미 성공하고 브랜드 등록을 또 하기 위해서 상표권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브랜드 없이 시작을 하셨다가 추후에 상표권 등록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상표권을 등록은 아직 안 하고 하지만 타 상표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이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브랜드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표잖아요 아직은. 하지만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한번 보는 거야 상품 시장을. 그리고 나서 괜찮게 될 것 같다 판단이 된다면 그때부터 상표권 등록 출원을 하셔갖고 등록 때까지는 거의 길게는 한 1년까지 걸리고 한 6개월 정도면은 등록되거든요. 한 1년 정도? 그러면 그거 기준으로 그 이후에 그 이전 마케팅을 좀 하면서 그 이후 상표권 등록된 걸 통해서 마켓별로 브랜드 등록까지 완료하시는 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표권을 등록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저기 뭔 소린가 했는데 네. 지금 확인해보니까 진짜 질문을 많이 하셨네요. 3개 해놨네요. 질문이 저 들어있나요? 못 봤어요. 어저께 혼수 상태였어요. 술 너무 많이 먹었고 손님이 음주 찾아오고 방송인가요? 그러네. 그리고 답변을 달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못 달긴 했는데 아침에 달아야지 하고 잊었나봐. 그래도 뭘 이렇게 많이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 답변 남겨드릴게요. 영호님의 질문 주신 거는 네, 여기 따로 네. 댓글 달아주실 겁니다. 댓글 달지 말고 여기서 얘기해요. 그러면 좀 무슨 얘기였는데? 늦은 밤에 늦은 밤에 뭐 유튜브 방송 하나 올리신 거 있으세요? 새로운 상품에 가점을 주나요? 새로운 상품에 가점 안 줘요. 그런 거 없어요. G마켓 옥션 젓가락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동일 기준으로 광고가 집행이 되고 대신에 그거 있잖아. CPC에 파워클릭에 에너지바 차잖아요. 네. 품질 지수. 그거 하면은 같은 가격일 때 그 에너지바가 높은 애가 위로 나오죠. 네. 그리고 뭐 같은 대답이네요. 네. G마켓 옥션의 이제 파워클릭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품이라고 반짝게 표시가 나요.
예전에는 이제 예전이라기보다도 작년도까지는 신규 상품한테는 이제 혜택을 줬어요. 그 상품은 좀 무료로 광고할 수 있는 형태를 뭐 여러 좀 가지 도와줬죠. 금액을 좀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대신 이제 표시는 돼서 아마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름 만들 때잖아요. 브랜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름을 만들 때 뭐가 중요하냐인데 저는 나름대로는 그 고객 분석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누구나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이크는 잘 울려야 돼. 막 이러면은 그거를 이제 형상화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그렇죠. 한 명인데. 좋아요. 아 그래요? 사장님도 동의해? 좋아요. 저도 좋아요. 또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뭐 브랜드를 만들 때 이름을 지어줄 때. 저는 이런 좀 웃긴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 저희 회식하고 나서 네. 회식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고깃집에서 회식을 1차로 끝냈어요. 뭐 2년 전 얘기겠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얘기 아닙니다. 예전 얘기예요. 되게 웃긴 생각이 갑자기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노래방을 가려고 막 찾았어요. 근데 그 건물 오른쪽에 네. 2층에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간판이 크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 차는 노래방. 와. 이게 노래방 이름인 거예요. 노래방 이름이야? 그게 딱 아직까지 인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가야 노래방 이름은 뭐야? 이 차는 노래방. 이렇게 간판이 씨. 크게 적혀 있더라고요. 괜찮네요. 그렇죠. 직관적인 네이밍으로 좀 유머적인 소고를 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니까. 네. 근데 뭐 그 TV 많이 보시잖아요. 광고나 이런 거. 네. 삼성전자나 뭐 다른 쪽들이 왜 이런 쪽으로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그걸 주느냐. 뭐 예전에는 기억시킨다 해서 지금 뭐 감성 그리고 지금 이제 실생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오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것도 약간 순환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질려. 한계 마케팅 그쵸. 계속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제 돌려가면서 쓰는 거지. 근데 웹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입입니다. 그냥. 주입. 네. 네. 그 지속적인 노출. 지속적인 노출. 그래서 우리가 광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는 브랜드. 이 브랜드는 우리가 흔히 광고를 하기 이전에 브랜드를 먼저 생성하시고 그리고 생성이 안 되더라도 우리 페이지나 내 상품을 부를 수 있는 하나의 특정한 이 상표, 즉 상품의 이름을 정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냐면 네. 내가 광고를 하는 목적이 네이밍을 하기 위함이냐, 그러니까 나를 검색시키는 양을 많이 만들 거냐, 아니면은 그냥 물건 팔려고 하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얘기를 해요. 광고를 했는데 야 이거 클릭은 있는데 뭔가 물건이 안 나가면 허탈하잖아요. 뭔가 기분이 허탈하니까 이거 광고 꺼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G마켓에만 광고하는 거랑 G마켓 옥션에다 광고하는 거랑 들어오는 고객의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브랜드가 없거나 네이밍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기억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헛돈 쓴 거야. 느낌이. 이탈률이 너무 높은 거지. 근데 내가 뭔가를 계속 마케팅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네이밍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보여지는 횟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겠죠. 그래서 그걸 봤던 사람이 나를 검색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다양한 마켓에 광고를 하고 하는 게 투자의 개념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마케팅의 어떤 하나의 뭐 일종이겠죠. 네. 노출의 횟수를 늘린다. 그래서 어저께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 엊그저께. 그러면 막 클릭은 막 나는데 90원짜리 그 쓸데없는 것들 그거 다 정리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서로 뭐 정리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상품마다 다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역시도 저는 1번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그게 기억되어져서 검색이 될 수만 있다면 노출을 확장하는 거에는 찬성.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꺼는 게 낫죠. 쓸데없는 키워드 뭐하러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저 1번을 또 갖다 놓은 것도 있어요. 스케줄 러너님께서 그럼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브랜드 등록은 상표 등록 같은 것을 시작할 때 광고 전에 해야 되냐 말씀 드렸잖아요. 그 상표권을 굳이 등록하기보다는 이미 그 상품을 이름을 하나 정해서 대신 이제 남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이름을 정하고 한번 판매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상표권도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패키지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켓에 있는 상표 등록 시스템을 또 이용해서 브랜드로 생성화 시킨다라고 말씀. 그 얘기예요. 예. 차장님 얘기 중에 근데 핵심이 그겁니다. 해도 되는데 상표 등록까지 안 하고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막 마케팅을 해놓고 나중에 상표 등록해야지라고 했는데 남이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안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사장님 얘기가
그러니까 예를 뭐 삼성 세탁기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어요? 삼성 세탁기? 삼성이면 잘 모르죠,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세탁기를 팔 거야. 근데 내가 이름을 그랑대로 지어놓고 한 거야. 그랑대네요. 내가 열심히 팔았어. 그랬는데 갑자기 그랑대로 나 상표 등록해야지 했는데 삼성이 갖고 있어. 멘탈 터집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상표권 등록이 그런 아니야, 것만 조심해라. 그런 얘기였죠. 맞아요. 일본은 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자, 비스포크가 냉장고죠. 냉장고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자,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방송 주제는 나의 광고 관점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브랜드 반드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객단가 합포장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이 객단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고객이 평균적으로 구매할 때 구매하는 그 금액을 우리가 객단가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광고하고 그 객단가랑 뭔 차이인가요? 한 명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막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입전환 객단가 이야기할 때 100명이 들어와서 한 명이 1%가 사가면 그 사람이 얼마를 결제했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출로 환산이 되는데 100이라는 숫자는 똑같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 근데 한 명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똑같아. 근데 이 한 명의 결제 금액을 다르게 하려면 나는 객단가를 높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상품이 고객이 몇 개를 사주는 그런 거야. 그리고 나는 구색 상품을 얼마나 또 만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1.0이랑 2.0 판매가 있는데 옵션과 이제 뭐 단품의 판매, 나한테는 뭐가 더 좋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 상품이 그 옵션을 막 선택해갖고 여러 가지 상품을 같이 사는 상품이야. 그냥 막 추가 구성도 막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막 이렇게 장바구니에 막 담아줘. 그래서 원래 한 명이 들어와서 표면가 기준으로는 10,000원만 결제해서 나가면 끝나는 거였는데 실제로 이제 결제되는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 30,000원씩 결제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배송비도 어떻게 막 설정하냐면 뭐 3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막 이런 것도 막 하잖아요. 네. 억지로 막 구매를 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장치들의 어떤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광고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한 명의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이탈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탈을 줄이는 거, 나가지 못하게 결제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제를 조금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고, 그러려면은 이제 뭐 배송처가 한 곳으로 좀 집중화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배송처가 되게 여러 군데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뭉쳐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네. 배송비가 다 따로따로 들어가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고객이 입장에서는 이걸 다 같이 한 번에 안 받아도 사실 그렇게 뭐라 하진 않아요. 네. 요즘 고객은. 근데 이게 이제 택배가 다 따로따로 간다라는 가정하에 내 마진은 대신에 이제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객단가를 높인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 스마일 배송이나 뭐 이런 것도 운영되는 것처럼 합포장이 되면서 뭔가 내 마진의 어떤 기준이 굉장히 올라가는 건데, 이익률이. 근데 그런 게 안 된다라고 해도 그래도 저렇게 이제 뭉쳐놓고 이렇게 빡 팔아갖고 객단가를 높이기 시작하면은 광고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죠. 보통은 내가 광고하면서 효율이 적을 때는 그 평균 클릭 가격이 높거나, 그러니까 판매자들끼리 오지게 써서 단가가 높아진 거죠. 그게 높아진 거거나, 아니면은 그 시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PPC가 되게 높은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러니까 평균 클릭 비용이 되게 높아. 그럼 이거를 해소하려면 로아스가 좋은 숫자로 바뀌려면 결국에는 한 명이 들어와서 많이 사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시장이라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어떤 상품을 넣었을 때 이 객단가가 올라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뭐 저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전에도 한번 방송 중에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사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덕주 시장님이 말씀드리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제 걸로 조금 비유해서 좀 판단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바로 나오나요 상품이? 상품 바로 나오죠. 저 오디오 채워야 되는 줄 알고. 네,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이 상품은 예전에 우리 덕주 시장님이 저한테 추천해 주셨던 상품이에요. 아, 그러네요. 많이 팔았어요. 이거 지금은 많이 안 나가지만 뭐 한 1000개 이상은 꾸준히 나갔던 제품인데, 이게 지금 제가 4+1으로 행사해요. 왜 그러냐면 단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거 상품 등록했을 때 이게 단가가 제가 판매할 때 거의 5,900원에서 7,900원까지
굉장히 좀 단가가 조금 더 높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완전히 많이 내려갔어요? 예, 최저가 기준으로 맞춰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보다 더 싸게 파는 분들이 있거든요. 4개 사면 하나 더 준다는 거는 저거? 네. 5개 그냥 무조건 그쵸. 준다는 얘기 아니고? 네, 근데 이런 경우에요. 초창기에는 상품을 판매할 때, 이 상품을 판매할 때 광고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았거든요. 네. 1클릭당 뭐 거의 다 대표적인 키워드도 100원 정도 때뿐이 안 나왔어요. 인덕션, 뭐 인덕션 매트 이런 거? 매트, 응. 인덕션 보호 매트 응.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1클릭당 2,300원이 넘어가요. 음. 인덕션 보호 매트 이런 게. 응. 그러다 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상품이 지금 뭐 우리 왕도매나 도메토피아나 이런 데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 도매보래. 근데 풀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빠지니까 판매자들이 되게 많이 갖고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등록하는 상품도 많아지고 광고도 많아지고 그러면 10원씩 계속 올라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광고비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운영을 했을 때 파워클릭 같은 경우가 이게 마진이 10%도 안 보는 상품이긴 한데 로아스가 정말 600%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빠진 거야. 아 이거 광고를 광고를 하면 나가긴 해요. 네. 광고를 붙이면 나가는데 하면 계속 마이너스인 거야. 아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해 보니까 방금 우리 덕준 시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객단가를 높여야 돼요. 이 장바구니의 무게를 무겁게 만들면 이게 고객이 1클릭에 들어오는 사람의 비율 자체가 구매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로아스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금액을 계산해봤어요. 1 플러스 1은 안 되겠고 2 플러스 1도 안 되겠고 왜 안 되냐면 금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산해본 결과 4개를 구매하면 하나 정도를 더 주면 딱 맞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그런 계산을 제가 사실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이걸 조금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자료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저만의 하나의 방법인데 만약에 제가 지금 3,900원에 팔잖아요. 만약 5,900원에 판다. G마켓부터 다른 마켓까지 다. 그럼 제가 갖고 오는 게 이게 대략 한 2,000원에 갖고 와요. 그럼 여기서 이 금액에 제가 2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2 플러스 이게 1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판매가 기준에 내 마진을 이렇게 표지해 놓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게 1 플러스 1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보세요. 마진이 되게 적어지잖아요. 만약에 표 만드는 거 엄청 좋아하시네. 판매가가 3,900원이라 만약에 제가 아까 3,900원 올려놨잖아요. 오케이. 예. 그럼 3,900 이렇게 올려놓고 제가 만약에 1 플러스 1으로 행사해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완전히 손해죠? 예. 그럼 얼마까지 가야 되냐? 2 플러스 1 볼까요? 그래도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3 플러스 1 해도 마진이 1,000원뿐이 안 남아요. 만약에 광고비를 제가 10%로 높이면 10%로 이건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4 플러스 1으로 놓고 광고비 10%씩 적용을 시켜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원하게 그냥 4개씩 사가라. 그럼 하나 더 주겠다. 그쵸. 그래갖고 지금 노출시키는 게 이렇게 제 사례를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궁금한 게 4 플러스 1 하면 이거 하나 3,900원이면은 이게 몇 개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4 플러스 1이라는 상품을 등록을 했고 3,900원에 팔아요. 그럼 이게 최종 고객한테는 몇 개가 가는 거죠? 4개 사면은 하나 더 준다면? 그 얘기잖아요. 5개. 근데 우리 고객분들이 한 열이면 한 2분 정도가 왜 5개 안 오냐고. 왜 5개 안 오냐고. 4 플러스 1에 그냥 하나 사시고 네 그렇죠. 하나 사시고 이게 5개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자 언어랑 고객의 언어가 다른 거잖아요. 스케줄 러너님도 5개 간다고 생각하세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판매자 언어잖아. 판매자 아니신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거의 80%는 다 이해하세요. 4개를 사야지 하나를 샀는데 사실 이게 그래갖고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상담부에 되게 써놨거든요. 이렇게 크게 4개를 샀을 때 4개 이상 샀을 때 하나를 더 드린다. 근데 이거 잘 안 보세요. 그냥 5개 주는구나. 그냥 이렇게 해놓고 하나 선택해서 구매하신다. 이게 지금 1.0 등록이에요? 2.0 등록하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옵션 짜서 팔아야 되는 카테고리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 안 나오는 데들은.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옵션을 꼭 짜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G마켓에 계신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 그거에 대한 가중치를 두는 건 잘못됐다. 이 얘기도 이제 해서 이제 다 해소가 된 부분이긴 하지만 잘못됐다. 왜냐면 고객이 구매를 그렇게 하는데 고객이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마켓도 그렇고 판매자도 그렇고 고객 아니냐. 그러면 고객이 쇼핑하기 편하게끔 제공하는 게 진짜 2.0이 확실하냐. 모든 아이템에. 네, 네. 그러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시장에 맡기고 이런 등록하는 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율에 맡겨서 네. 그 등록한 거를 고객이 쇼핑하기 이게 좋아. 그러면은 그 1.0이 당연히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그냥 2.0이 좋아. 이게 깔끔한 것 같아. 그럼 또 2.0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건 그냥 시장에 맡기자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고객이 쇼핑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고객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렇죠? 많이 들어오고 많이 보고 많이 사면 지마켓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럼 판매자가 좀 더 인임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이걸 너무 막아놨던 거야. 그러니까 좀 이탈이 좀 생겼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왜 뭐하다가 갑자기 내가 또 누워서 침 뱉고 있지? 아무튼 이렇게 이제 광고는 객단가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게 또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질문 온 거 조금 읽어볼까요? 네. 요 부분이거든요. 위탁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화를 어떻게 고민해야 할까요? 이거는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사실 피했어. 아니 위탁 상품 하면서 무슨 브랜딩을 하신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피했는데 나는 그걸 그 브랜딩한 사람을 봤어. 다 땡땡. 우리가 아는 판매자님 중에 말씀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어차피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담기라고 다담기. 하는 우리 판매자님 계신데 그분 상품이 워낙 많아요. 뭐 위탁도 하시고 매입도 하시고 그렇죠. 하시는 분이시고 생산도 하실 거예요 아마 제조까지. 그런데 이제 다 해. 다담기라고 하는 정말 좋은 이름을 지셨더라고요. 다 해서 이름이 다담기야. 네, 그래. 장바구니에 다담기 이런 뜻이지. 요즘 뭐 잘 팔지? 이렇게 봤더니 막 탁구채 팔고 있고 막 네. 별의별 거 다 팔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장바구니, 그러니까 묶음 배송이 가능하시게 만들고 나서 고객분들한테 하나씩 다 담아서 장바구니를 구매해라라고 진짜 하는 대단한 이런 포지셔닝으로 하시는 경우입니다. 근데 어차피 좀 잘하세요. 위탁도 만약에 물건이 막 나가 그래갖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또 객단가도 높이고 브랜딩하고 싶어. 그러면은 매입해갖고 그죠? 박스에만 네. 뭐 다담기 비슷한 이름으로 다 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샵의 이름이 브랜딩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이소처럼 다이소의 어느 하나하나 물건 다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걔는 다 위탁이잖아, 어차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이름이 되게 필요하죠,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마케팅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상품은 이제 야, 넌 이거 어디서 샀어? 이게 아니라 이거 살려면 어디 가야 돼?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필요한 거겠죠.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위탁 상품의 좀 단점 중에 하나가 다 배송도 위탁을 하니까요. 네. 배송도 내가 보내지는 않고 뭐 공급사에서 다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여러 가지 상품을 많이 취급은 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기프트 이런 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더 좋은 기프트 또는 뭐 굿초이스 기프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행사 상품이나 대량 주문 발주를 많이 수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처럼 좀 특별한 나만 찾을 수 있는 나만의 브랜드 로고를 검색을 할 수 이름 있도록 필요하죠.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화 시켜주는데 어떻게 하시냐? 네, 재밌고 고객들이 많이 검색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장님은 그 유통기한 임박한 상품 싸게 살려면 어디로 가요? 인방물이죠. 인방몰이죠, 그렇죠? 그런 거지. 인방몰, 떠리몰.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컨셉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느냐 되게 중요하겠죠. 그냥 뭐 다 갖다 놓고 파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아까처럼 그냥 다 담기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3번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광고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는 객단가와 합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세 번째. 자, 북극과의 관계. 북극은 어딘가요? 북극은 이제 N극 뭐 이렇게 N극, 노스 C극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그 팡은 이제 축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북극과의 관계를 왜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냐라고 하면 그 얼마 전에 영상도 올려드렸잖아요. 그 슬립 스파 업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업체 같은 경우에도 그 이상하게
경쟁사 분석을 하는데 어느 업체가 특별하게 광고를 하고 있지 않아. 근데 판매량이 엄청 높아. 실제 G마켓에서 네. 구매 숫자가. 근데 이게 들쭉날쭉하더래. 들쭉날쭉 해갖고 어느 날은 왜 잘 팔리고 어느 날은 안 나가지? 행사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한 달 내내 행사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올라갈 때는 네이버 최저가가 G마켓인 거야. 그리고 떨어질 때는 딴 사이트가 최저가 또 찍혀 있는 거야. 네.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이 이제 저런 개념인 거거든요. 이런 얘기도 어저께 나왔었어요. 엊그저께 광고를 했는데 뭐 물건이 안 나갔다. 광고비만 나가고 광고비 털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어느 누군가 되게 격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희경님이 광고 트라우마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에 그냥 은유를 해서 빗대서 아이고 트라우마 생기셨겠어요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분의 그 어떤 언어의 그 흐름은 굉장히 무서웠거든. 뭐라 해 세게 얘기하셨어. 강하게 얘기하셔갖고 야 이걸 웃겨야 돼 아니면 내가 뭐 대답을 안 달아야 돼 뭐라고 하다가 어차피 나는 채팅하는 사람인데 용 차장님이 그걸 보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야. 이 방송이 되게 방해되잖아요. 안 좋은 채팅이 막 나오면 보통 우리가 그러지 않는데 근데 꼭 센 분들이 한 분씩 계시단 말이야. 특히 세 방송을 망치려고 막 그러면 한 줄 세게 한 방 딱 박아버리면 그 채팅을 읽는 순간 눈빛이 막 보통 우리가 이제 막 방송할 때 눈빛 흔들리면 그런 거 읽은 거잖아. 그래갖고 내가 거기에 이걸 내가 뭐라고 내가 해야 될까 하다가 이거를 그냥 아이고 트라우마 생기셨겠어요 이렇게 하고 남겼거든. 그랬더니 댓글 안 하시더라고. 그냥 어이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사실 그 문장을 누군가가 나한테 제가 강의를 몇 년을 했는데 차장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죠. 광고했는데 G마켓에는 안 팔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한테 당신 최저가 어디다 줘요? 이 질문을 해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대면에서는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강하니까 딱 보면 강하다며 눈 딱 크게 뜨고서 광고 최저가 어디다 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은 G마켓이 가격이 높아. 그런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얘기한 1번이랑 같이 크로스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G마켓에 광고했는데 물건이 안 나갔어. 효과가 별로 없었어. 어디선 나갔다니까? 내가 저 1번을 잘 해놓으면 어디론가 갔죠. 최저가로 갔던가 아니면은 내 이름을 검색을 해갖고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간 거잖아. G마켓에 굉장히 매력을 줬다라고 한다면 뭐 가격적인 매력도 그렇고 상품의 구성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혜택을 내가 G마켓에 줬다면 그 사람이 과연 G마켓에서 안 샀을까? 아니 샀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딴 데로 보낸 거라고. 분명히 클릭이 있었는데 클릭만 되고 근데 막 구매가 아니라 딴 사이트에서도 구매가 안 돼. 자꾸 뭔가 클릭을 하는데 구매가 그냥 다 안 돼. 그건 상품이 이상한 거고. 그건 상품이 쓰레기인 거고. 그러면 이상한 거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만약에 내가 G마켓에 만약에 최저가를 주고도 광고의 효율도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거는 타 마켓의 유입이 내 브랜드로 검색이 됐냐 혹은 상품명과 비슷한 내가 어필하고 있는 포지셔닝하고 있는 키워드로 검색됐냐도 한번 봐야겠네요. 그거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도 봐야지. 로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두 개만 놓을게요. 일단 북극이랑 G마켓이랑 이렇게 해놨어. 근데 이제 북극의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 있는 거죠. 조금이 아닐 거야. 많이 내려놓은 거지. 그러면 내가 G마켓에 열심히 광고했어. 그럼 사람들이 진짜 이게 최저가인가? 혹은 딴 데서 좀 싸게 살 수 없을까? 이 생각 하잖아요. 요즘에 다. 다요. 네. 그럼 가격 비교하면 어디가 제일 싸? 북극이 제일 싸잖아. 그러니까 그걸 들어가고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북극에는 로그가 뭘로 돼 있을 거냐면 G마켓을 타고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치? 네. 그냥 네이버 쇼핑 검색으로만 돼 있어. 그냥 쇼핑 검색으로만 돼 있으니까 그냥 네이버가 잘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 상품의 명칭과 그다음에 키워드 이렇게 명칭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 브랜드만 검색해서 그렇지. 나오는가. 거기에서 내 이름이 많이 검색돼 있으면은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하나 있지. 만약에 내가 북극에서 상위에 있는 판매자가 아니야. 날 못 찾아. 일반적으로는 일반 명사를 쳐선 나를 죽어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자꾸 북극에서 물건이 나가. 이런 경우는 그냥 보내준 거라니까. 내가 우주의 기운을 다 모아서 얘따 먹어라 하고서 여기다 이렇게 북극에다 던진 거예요. 맞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전통주 제가 파는 것 중에 N사의 애널리틱스를 들어가서 보면은 1, 2등이 이 제 브랜드인
땡땡땡 어주예요 다. 땡땡땡 어주. 전통주 땡땡땡 어주. 세종대왕 어주. 근데 저는 네이버 광고 안 한다 이거야. 안 하죠. 지마켓 옥션 실버인가 쿠팡 광고만 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돈다니까.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브랜드에 대한 강화 그리고 뭐 전통주는 제가 이렇게 장바구니 늘리기 위해서 타술도 이렇게 타술도 놓고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것도 걸어놨고 그리고 방금 말씀인 것처럼 타마켓도 광고하는데 거기 효율이 잘 안 나지만 이게 네이버 쪽으로 그때도 주문이 된다라는 거죠. 그 탁주랑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죠? 탁주랑 약주, 전통주 그래. 이렇게 세 가지. 그렇게 해갖고 막 세 가지 또 구성을 해놓으니까 한 개 브랜드에도 술의 종류가 많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씩 다 먹어볼까? 그러면서 하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또 객단가도 올라가면 되게 억울한 거야 사실은. 돈은 엿다 썼는데 딴 데서 팔려. 사실 이 사이트는 되게 짜증나는 거야. 근데 대신에 이 사이트도 좋은 건 우리가 광고비를 줬잖아.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꽤 이렇게 돌아가는 거이기 때문에 판이 결국 이런 마케팅의 흐름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바뀌는 순간은 뭐 쇼핑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신뢰감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싸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거나 아니면은 물류의 어떤 좀 기댈 수 있는 쪽으로 간다거나 어떤 기조가 바뀌면 이 흐름이 좀 바뀌겠지만 근데 이제 구매 뒷단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방금 또 얘기한 건 구매 전에 검색이라고 하는 행위 안에서 결국에는 고객은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야. 근데 아까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리마케팅이 되게 좋냐, 리타게팅 뭐 리마케팅 뭐 이렇게 부르죠. 그게 되게 좋냐라고 했을 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결국에는 그걸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객이 불특정 다수가 배너를 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오고 나서 나를 인지했잖아. 결국에 무슨 짓을 할까요? 또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더 불특정 다수를 불러들여야 되는 아이템이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광고 집행을 할 때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고 난 굳이 그냥 검색으로 끝나고 검색해서 최종해서 만나면 되는 상황인데 리마케팅 광고까지 필요하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트북에 삼성 노트북이야. 이거 실제로 내가 데이터를 본 거거든요. 노트북 중에서도 그 왜 되게 잘 나가는 모델이 있고 좀 처지는 모델이 있잖아요. 있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예를 들어 요즘에 뭐 i7이다. 근데 이제 i3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리타게팅 광고를 해도 i7은 진짜 잘 나가요. 근데 i3을 그 리타게팅 광고를 아무리 내보내도 돈만 나가지 구매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다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결국에는 고객은 이 상품을 사기 위해 더 많은 고객한테 보여지긴 하지만 결국엔 들어와서 사람이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상품이 별로면 그 광고를 아무리 잘한다는데 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또 광고를 하실 거다라고 하면 주력으로 제일 좋은 상품을 리타게팅 광고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안 되는 상품을 더 잘 뭐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리타게팅하면 팔리겠지 이 개념은 아예 통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또 뭐 객단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리타게팅을 뿌렸을 때 좋은 효과를 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상품 특징 얘기하면 방금 얘기 드렸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일반 키워드로 광고했을 때 굉장히 힘든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필요로 하지 않는데 한 번은 봤기 때문에 그걸 띄워주는 거잖아요. 이 광고의 특성이. 그래서 기억 다시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맞다 나 이거 샀었어야 되지 라고 하는 건데 난 제가 봤을 때는 축구화 저는 축구화 뭐 농구공 뭐 이런 것들 탁구채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그리고 노트북 이런 것들은 당장 막 사진 않는데 주말에 해야 되는데 잠깐 서치했다가 빠질 때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리타게팅 광고로 해갖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딱 보여주면 맞다 나 주말에 이거 필요했지 하고 바로 구매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 또 뭐가 있을까요? 아예 안 어울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타게팅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상품이 정말 저렴해요. 예를 들어 뭐 아까 인덕션 매트도 좀 그럴 수도 있고 뭐 2-3천 원 쓰는데 별로 돈이 안 아까워요. 그럼 바로 보면 급하니까 바로바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뭐 3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고민해보자. 또 5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거 사기 전에 한 번 좀 가격 비교해볼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저렴한 상품들, 그러니까 저가격 상품들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는 리타게팅하고 좀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죠. 요것도 그럴 수 있겠다. 늘 저변에 있는 상품인 거야. 그러니까 옆에 가면 그냥 살 수 있어. 종이컵? 편의점 가도 살 수 있어. 종이컵. 그런 상품들은 리타게팅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
조금은 거리가 있고 내가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품들이면 네. 그 상품들은 리타게팅이 조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고관여들이 좀 그래요. 꼭 리타게팅 가이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한테 좋습니다라고? 그거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이드 없이 다 좋다고 할 것 아, 같은데. 그래 물건 팔아야 되니까. 네, 잠깐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이거였던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전통주 몇 분 말씀해 주셔서 전통주는 네, 미성년자 구매 불가합니다. 아무튼 이 상품 보면은 제가 네이버에는 광고 안 하지만 지마켓 옥션에 다 광고를 해요. 그런데 광고에 대해서 이건 N사 쪽에 잡힌 데이터인데 애널리틱스. 로고를 보면은 음. 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가장 많아요. 지금 한 달에 1000명 정도 방문했던 건데 그 중에 거의 20% 이상은 네이밍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네이밍을 어디서 봤냐? 분명히 지마켓 옥션에서 봤을 거예요. 그런 전통주보다도 높네요. 네, 저한테 들어오는 기준은. 그래서 저는 전통주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네이버에서 전통주 광고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가요. 근데 그나마 이제 마켓들은 뭐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마켓들은 그나마 저렴해. 이거 잠깐 이거 날짜 조정하신 거예요 혹시? 네, 1월달 걸로. 1월달 걸로? 딱한 1달. 이거 여기도 있는데 네. 없어졌나 그거? 위로 올려보실래요? 어디요? 잠깐 방문 분석 유입 분석에 유입 분석 유입. 저기 있다 전체 유입 현황 베타 클릭해봐. 여기 반송률을 보고 싶어요. 아 느리네. 너무 느려. 이게 데이터가 좀 많으면 요즘에 느리더라고요. 이거 관리 안 하는 것 같은데 84.41 저기 나오잖아 우측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측에 반송률. 이게 뭐냐면 한 명이 들어와서 몇 개의 페이지 뷰를 했냐는 거. 왜 블로그 책정하는 것 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게시글만 본 게 아니라 이동해서 다른 게시글을 네. 봤다. 그 지금 차장님 상품 쪽에는 반송률을 84라고 하는 건 100명 중에 16명이 그러니까 저걸 그냥 84로 놓으면 16명이 하나만 본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단가를 높여놓고 판매하는 게 맞죠. 아 그러네요. 맞아요. 네, 저런 수치를 또 하나 보는 게 있어요. 또 한번 깨알같이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북극을 잘 이용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 탄력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똑같은 트래픽보다는 플러스 알파의 트래픽을 줘야 되는데 그걸로 해갖고 쏴줘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으면 그 몰만 크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막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그냥 뭐 북극이 짱이야 막 이런 식으로만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막 가거든요. 결국엔 내가 이걸 키웠냐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키울 거냐 이게 되게 선택적인 건데 전체적으로 키우는 게 매출 볼륨이 훨씬 좋습니다. 아예 딴 사이트가 안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줘갖고 거기 노출도 상위로 만들어 놓고 여기 상위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매가 쩌쩌쩌 이루어져야 후기에 누적량도 많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또 북극의 순위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 어저께 우리 카페에 있었던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가격을 매길 때 어딜 기준으로 매겨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맨날 북극만 보니까 제일 낮은 수수료인 북극의 판가를 맞추면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려고 할 때 수수료에 치여서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당연히 가장 높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 기준으로 해갖고 판가를 책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팔릴지 안 팔릴지는 본인이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사이트에서 잘 안 나오면 걔는 좀 배제 그 중간에 있는 판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좀 세팅을 처음에 해두는 게 필요한데 자꾸 제일 싼 데다가 맞춰놓고 뭔가를 되게 빨리빨리 뭔가 효과를 보려고 하니까 뒤에 가서 마케팅을 할 때 굉장히 허덕이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저가로만 가는 것도 위험한 판매의 방식 중에 하나다. 광고랑은 안 맞는다 그거는. 본인이 낮게 판가를 해놓고 광고는 비싸게 하고 무슨 논리예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보편적으로 잘 팔리는 상품과 동일 상품이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그렇긴 똑같아요. 하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모델명까지 정해져 있는 전자 제품 같은 경우가 가격 비교로 중시되고 있는 형태인 텐데 내가 그거를 리셀링해서 좀 단가가 더 비싸게 판다라고 하면 뭐 어느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이게 더 비싸면 누가 사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들이 이런 가격 비교 대상에서의 조금 더 배제되어 있는 상품들, 그런 상품들이라고 하면 내가 디자인마다 다 다르고 우리에 대한 감성이나 페이지에 녹이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가격 책정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첫 번째로 내 상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생성할 수 있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제조 단가부터 해서 나에 대한 공수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덕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켓별로 수수료가 높은 데 기준으로부터 내가 가격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구조로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 거기서 플러스로 광고비도 생각하셔야죠. 그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건 진짜 또 다른 얘기인데 그냥 차장님 얘기 듣다 브랜드 생각이 나는 건데 우리나라 구조가 지금 웹 서핑 하는 기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세팅이 지금까지 설명을 했잖아. 의류 카테고리를 보면 영원한 강자가 없다. 계속 바뀌죠. 그러네요. 그죠? 계속 그리고 바뀌죠. 어느 사이트가 되게 잘 된다? 이런 것도 사실 또 막 그렇게 있지는 않아. 뭐 특정적으로 있긴 한데 흐름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 당시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되게 많은 사이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또 사라지기도 하고 영원한 강자가 없단 말이야. 근데 가전에 가면 영원한 강자가 늘 있다. 왜 그럴까? 잘 생각해봐요. 그죠? 오늘 한 얘기들이야. 그럼 그것도 하나의 기회 요인이 될 수 그렇지. 있겠다. 엄청 좋지. 내가 봤을 때 이건 기업을 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이런 얘기 하면. 근데 약간 좀 그쪽으로 약간 몰아준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느낌이? 아까 점심시간에 이 얘기도 조금 했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의류 같은데 그냥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성장할 수 있는 맞아. 가능성, 그러니까 성장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도 이야기도 했었어요. 겁내 빡세다고 해서 막 안 갈라고 하는데 구성 막 하고 힘들잖아요. 네. 안 갈라고 하는데 그냥 아직도 내가 볼 땐 기회 시장이야. 그나마. 맞아요. 근데 엄청 싸게 파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 무신사랑 폭죽이 시장의 의류 가격을 상향 조정해놨어. 맞아요. 진짜 비싸잖아. 이제 막 비브랜드도. 네, 예전에 동대문의 이 상품도라고 비슷한 상품이긴 하지만 단가가 한 곱하기 3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들도 동대문에서 내가 만약에 그래도 사입을 했잖아요. 그래도 단추 하나라도 더 좋게 해갖고 판대요. 그래요. 요즘에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정도의 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흐물흐물하고 막 20수, 30수 이런 거는 이제 취급도 안 하는 거야. 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적어도 60수 이상은 돼야 되는 거야. 무신사도 60수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티셔츠의 퀄리티나 그러니까 옷이 퀄리티가 되게 좋아진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싸게 안 팔아도 되니까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죠. 기회의 시장입니다 지금. 패션 사업자분들이 특이한 게 이제 오픈마켓에 입점을 거의 안 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브랜드 좀 강화시켜서 무신사나 그렇죠. 이제 또는 그쪽으로 자사몰을 좀 키워서 에이블린이나 오히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마케팅을 많이 펼쳐요. 그리고 그 배추 신사 거기 네. 거기는 딴 사이트 못 가게 하잖아. 그래요? 배추 신사. 네. 배추 신사라고 그랬어. 네. 이거 채팅 좀 쌓여서 읽어야 돼. 저 호수님 거부터. 이거 좀 내려줘야 돼요. 호수님 여기 질문. 호수님 어디 사라졌어. 있어요? 사라졌어요. 살짝 채팅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네.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폭죽과 지 옥션에 다 1페이지에 노출되게 했는데 판매량 차이가 많이 난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조건으로 할 때 판매량 차이가 난다. 그거는 그 사이트의 트래픽. 볼륨 자체가 네. 마켓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가 잘 팔렸다는 없는 거잖아 지금, 그지? 질문을 상당히 매너 있게 했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이트의 트래픽입니다. 네. 이건 뭐죠? 폭죽이 뭐죠? C. 그걸 폭죽이라. 어저께 채팅으로 11번 11번가를 제가 젓가락이라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자꾸 뭐 예민한 질문 하시길래 제가 젓가락이랑 그러니까 폭죽이랑 북국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네. 오늘 이제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미지랑 상품명이랑 가격이랑 상표를 모두 다 똑같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혹시 버퍼링이 조금 늦어서 아마 그 전에 얘기를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브랜드 얘기 같은데요. 요소마다 뭐 상세 페이지에는 그러니까 슬립스파를 그냥 볼까요? 슬립스파 우리 그때 한번 막 작업했잖아. 수정하셨나 궁금하네. 그리고 밑에 채팅 제가 읽으면서 채우고 있을게요.
서로 이제 막 얘기한 거고 매체별로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가장 큰 그 얘기해줬네 제이크님이 고객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 맞는 얘기인데 고객 성향이나 이제 연령대 남녀 성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이제 안 하는 게 맞는데 왜냐면 고객이 다 돌기 때문에 그리고 멤버십도 3개를 다 갖고 있잖아요. 네이버 프리미엄 뭐 그 멤버십 그다음에 G마켓의 그 뭐죠 스마일 클럽 그리고 로켓에 있는 그 로켓 와우 다 3개 다 갖고 있으신 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선호하는 쇼핑몰보다는 그때그때 내 쇼핑에 어울리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이동하는 그게 되게 심해져 갖고 딱히 그런 건 없죠. 지금은. 그리고 네. 없어요. 화면 돌리면 되나요? 네, 제가 돌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온라인으로 이제 컨설팅을 받으셨던 슬림 스파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지난번에 요 상품으로 그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들어가면 요청을 좀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슬리스파 라텍스 베개라고 하는 이 브랜드 상호, 즉 브랜드명 자체를 상단부에다가 제시를 좀 했던 작업이 있었어요. 저건 영상 보고 확인하세요. 왜 저렇게 길게 했을까? 이거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또 한 거예요. 네. 원래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냥 슬림 스파. 슬립 스파만 네, 슬림 스파. 네. 왜 그랬는지는 영상 보세요. 그리고 네. 내려볼게요. 네. 쭈루루루. 이제 결국에는 영어 부분이 아까 있었죠. 그냥 위로 올라갈까요? 그냥 거기 보고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더 올려서 슬립 스파를 영어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냥 요 부분 이거가 밑에 이제 계속 나와요. 이런 애들이 요렇게는 해놨는데 자꾸 영어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하긴 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로고를 만들어서 그걸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기억시키는 건 좋지만 그 밑에 슬립 스파라고 한글로 한 번 더 적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수정을 안 하셨네. 이렇게 달락달락 끊어지고 넘어갈 때마다 왜 도장 찍듯이 우리가 막 여기다가 사실 로고 막 넣잖아요. 근데 안 해놓은 거야, 막 이런 작업들을. 그래서 이거 좀 수정하세요 했는데 여전히 안 해놨네요. 네, 여전히 안 해놨어. 네, 역시 교육은 교육일 뿐 컨설팅 받고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시간이 지나도 막 안 하죠. 그렇죠? 참고로 이 업체 영상을 보시면 추가적인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주셨던 이 북극에서의 검색은 키워드 자체가 내가 요청하고 싶은 거는 이제 라텍스 베개에 대한 그냥 포지셔닝인데 그렇지 않고 유아 쪽으로 자꾸 카테고리가 변경되고 슬림 스파라고 하는 인지도는 있는데 뒤에 라텍스 베개라는 건 우리가 주요 키워드가 같이 검색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던 거죠. 김구 패밀리님이랑 이제 HS님 거 저 채팅을 보면 네. G마켓 옥션과 젓가락 고객은 비슷한 듯. 더 확장시키셔야 돼요. 거기만 비슷한 게 아니야. 지옥이 행사하면 젓가락 매출이 줄고 젓가락이 행사하면 지옥 매출이 줄어요. 그러니까 고객의 숫자는 이미 이걸 따르게 생각해야 돼. 이거 지금 저렇게만 얘기 들으면 이 몰이 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상품의 특성상 왜 우리 창업 설명회 할 때 제가 이렇게 원 하나 이렇게 해놓고 요 조그맣게 여기 조그만 원 내가 차지하고 있는 그거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 이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매 숫자가 되게 구매자가 고객이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줄죠 요즘에는 인구수가 주니까. 근데 결국에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결국 판매자들의 숫자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니까 서로 싸우면서 광고비가 성장하는 거지. 그렇게 싸운다 한들 광고비가 올라간다 한들 이 시장 파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가 하는 일이 이런 관련된 일을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카테고리 MD인데 카테고리 MD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G마켓의 매출이 만약에 높다. 근데 이제 판매가 5%든 10%든 할인가를 주고 그 이후에 또 행사를 젓가락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더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카테고리 담당자들이 조금 싫어하긴 하는데 서로 이거는 그거 갖다 경쟁을 그렇죠.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브랜드 상품들이 간혹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유명 브랜드에 대한 식품이나 또는 가전이나 이런 경우가 이러한 형태에 대한 영향이 되게 민감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트북 사는데
뭐 G마켓에서 5% 할인하고 뭐 젓가락에서 10% 할인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젓가락 가게 그런 거는 다르다 이거야. 하지만 우리가 판매하는 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총파이는 어차피 같은데 이제 그쵸. 그 안에서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객이 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쵸.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특히나 있는 거고. 이런 강화되어 있는 브랜드의 경우가 우리 김구 패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이 강하나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이게 브랜드 벤더사 상품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네, 채널마다 이제 고객 특성과 특히 잘 판매되는 카테고리의 영향이 큰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도 판매자가 많으면 그 몰은 잘 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맞고 맞아요. 왜냐면 상품 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G마켓을 그냥 쇼핑몰이라고 하면 판매자들은 다 상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많을수록 다양한 상품이 많은 거야. 그럼 고객이 이 다양함을 쇼핑하는 거죠. 네. 그 틀에 그리고 판매자들 각각이 불러 들어오는 상품력이 힘이 있으니까 고객의 군집도 되게 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판매자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그 힘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채널마다 고객의 특성과 특히 잘 판매되는 카테고리의 영향이 크다라는 이야기는 맞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판매자를 굉장히 많이 모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말이 좀 조심스러워갖고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판매자를 잘해줘야 돼 진짜로. 그 고생 제일 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진짜 마켓이 이런 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채팅으로 누가 시원하게 치든가. 난 모르겠다. 마켓 많은 분들이 많이 마켓에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상품의 특성과 고객의 특성 좀 갖춰줘라. 뭐 이런 거가 진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네. 제가 뭐 출강 같은 데 가서 뭐 G마켓 옥션에 대한 판매 방식과 뭐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면 그분들이 꼭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카테고리별로 고객층 그분들의 선호하는 상품들 이런 거를 좀 데이터로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내가 그거에 맞는 상품을 취급할게. 그러니까 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거예요. 사실 마켓이 그런 거는 제공을 해주면 판매자들한테 좀 도움이 좋죠. 네. 그렇게 해야 뭔가 판매자들이랑 소통한다는 느낌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트렌드를 안 해. 이 몰은 이렇게 몰고 가는 것도 있네. 그럼 이 정도 수수료면 적당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예전에 파워클릭에서는 이런 비슷한 자료가 많이 공유가 됐었어요. 키워드별로 특히나 맞아. 그랬었어요. 데이터가 주간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그 샵 개념이 아니라 코드 개념이고 그리고 조금 그렇게 하지만 북극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게 되게 여러 사이트에 그러니까 HS님이 얘기한 것처럼 채널의 어떤 특성과 컨셉과 마케팅의 능력으로 그게 평가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하고 너무 몰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많다 보니까 그거를 한 번에 정리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정보의 제공을 하는 거를 또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겨.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막 생겨. 이게 되게 불편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채널마다 트래픽이 되게 다양하겠죠. 컨셉도 확실하겠지. 그래서 어디 카테고리야 거기 가면 그 카테고리가 되게 좋잖아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북극에다 친 다음에 최저가 막 검색해서 그냥 넘어가는 약간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뭔가 마케팅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쿠폰만 계속 적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막 요번에 행사할 때 얼마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막 이제 답답하죠 사실은 그거는. 네. 오 하나 올라왔네요. 네. 유행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상품면도 바꾸게 해줄 수 있냐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2.0 같은 경우는 상품명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주시고 있어요. 의견이군요. 네, 의견이 있습니다. 이미 이 얘기를 우리가 수없이 G마켓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종민님. 그리고 유입 좋은 말씀 로직도 감사합니다.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그거는 로그 관련된 건데 로직 그냥 유입 로직. 그러니까 분석 로그. 그러니까 통계에 대한 네. 시스템들이 아직은 일반 상품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게 G마켓 옥션이죠. 그렇죠. 네, 그런 요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의 제한 부분들 저희가 잘 취합해서 제이크님 혹시 상철이 형 아니겠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북극이 이제 네이버입니다. N사라도 그냥 북극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팔아야 되냐 마무리해야 되니까 지금 3시 넘어갖고 급격하게 지금 여기에 G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아프지? 오늘 여기가 너무 아파.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냐 늘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수료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위에서부터 판가를 매기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아래로 책정해놓고 자꾸 등록을 하면 이렇게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거꾸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내 아이템이, 내가 신규로 뭔가 런칭을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그 몰에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다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거기 사이트에서 판매된 어떤 기준, 상위 판매자들만 보면은 또 어떤 색을 선호하고 뭘 좋아하고 이게 다 보이잖아요. 이걸 잘 보면 몰마다 달라요. 그게 나이가 달라서 그래. 젊은 쪽으로 오면 밝은 거 좋아하는, 아니 어두운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쪽으로 가면은 그 밝은 거 좋아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패션용품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좀 화사해지고 싶잖아. 홍대나 이런 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 다 시꺼멓게 하고 다니잖아요. 모나미 패션으로. 그러니까 흰색 막 검은색 뭐 이렇잖아.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그 몰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그 뭐라 그래, 풍토라고 해야 돼?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몰과 이 몰을 내가 봤을 때 서로 다르잖아. 그러면 이 두 개를 짬뽕 시켜갖고 뭔가의 분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꾸 한쪽만 보면서 뭔가를 하니까 이쪽에서만 막 팔리는 거예요. 거기만 맞춰놓고 가기 때문에 가격도 거기다 맞추고 컨셉도 거기다 맞추고 상세 페이지도 거기다 맞추고, 그러면 다른 몰에 갔을 때 뭔가 불편하죠. 다른 고객들은.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들이 다 될 수 있게끔 내가 무언가를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건을 팔 때. 어차피 한쪽만 보고 시작을 했다면 그냥 한쪽에서만 팔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뭐 좀 더 하면 좋겠지만 이건 만나서 해야 돼요. 네, 만나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광고에 대한 고민과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광고, 나의 광고는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이야기의 첫 번째는 브랜드를 좀 강화시켜야 된다. 브랜드 강화라기보다도 브랜드를 생성해 하시는 게 먼저다. 두 번째는 객단가를 높이자. 그리고 하포장이 가능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무겁게 해줘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 북극과의 관계. 굉장히 좀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북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을, 내가 최저가를 어디에다가 주고 있느냐라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최저가를 G마켓이 아니고 뭐 북극에다가 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 로그가 어디서 오고 있는 로그인지를 명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더라. 물론 광고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로아스라고 하는 광고 효율이 좋아야 되긴 하지만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게 큰 영향은 내가 타마켓에서 이미 G마켓 옥션의 유입으로 끌어올 가능성도 있는 점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방송 여기까지 좀 할 건데요. 우선 몇 가지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저희 G마켓 옥션 교육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죠. G마켓 하단에 판매자 교육센터, 이렇게 저희가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빅스마일데이 25일날 빅스마일데이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 16일부터죠? 맞나요? 잠깐만요. 25일부터 4월 25일부터 참여 신청을 받고 있고요. 행사는 5월 16일날 대대적인 빅스마일데이 행사가 진행되고, 요 영상 보시면 아마 어떤 행사인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스크롤 좀 내려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최근 5월달 일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월달 일정 알림 신청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작 30분 전에 문자로 생생하게 알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G마켓 또는 옥션에 저희 허브인 G마켓 판매자 교육센터에서 이렇게 라이브 시청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 붙여놨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유튜브는 접속하신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퀴즈 그리고 출석 체크 이벤트 해주신 분들 기준으로 저희가 랜덤 추첨은 이제 해서 요번 주 금요일날 출석 체크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께 3만원 광고성 임원이 드리고, 그 이전에 퀴즈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3만원 포함해서 요번 주 금요일날 저희가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보시면
발표 명단이 있을 겁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급은 5월 1, 2주차에 지급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이크님 10년 전에 오프라인에서 덕질 시장에 강의 들었어요. 오래 하시네요. 아, 우리가 아는 제이크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김지웅 씨인가? 네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네, 독실시장 인사 한번 해주세요. 10년 뒤에 뵙겠습니다. 10년 뒤에요? 아닙니다. 저희 5월 첫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